그래서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기간, 뭐 2대 기간 뭐 이렇게 있는데요. 이 뭐 32대 기간도 있지만 이 평균적으로 5대 기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. 5대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뇌, 그다음에 심장의 허혈성, 그다음에 폐, 그다음에 신부전, 그리고 어떠한 기관지 확장증을 이제 같은 경우를 이 5대 기관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. 뭐 폐질환, 간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뇌, 심장, 간, 폐, 신장 이렇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뭐 신장 질환이 있든지 폐 질환이 있든지 요걸로 인해서 이 간 질환 진단비하고 폐 질환 진단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. 그리고 더 만성 다 진단비 자체가 만성 폐 질환, 만성 뭐 신장 질환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급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진단비가 나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가 걸리셨을 경우에는 수술비 담보로 커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게 보게 되면 이 수술비 제가 뭐 뇌, 심장, 간, 폐, 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게 5대 기관이죠. 그다음에 2대 기관은 이제 뇌하고 이제 심장을 2대 기관으로 합니다. 근데 요 보험사마다 틀린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특정된 보험사에 대한 거를 좀 갖고 나온 건데요. 요새는 이제 13대 질병, 뭐 100일대 질병 이렇게 뭐 몇 대 이거는 손해보험입니다. 손해보험이고요. 생명보험은 그냥 1에서 5종인 그냥 수술비예요. 재해, 질병 뭐 다 포함해서 그냥 무조건 1에서 5종이라는 수술비가 있는 거고요. 요거는 손해보험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. 5대, 2대, 뭐 13대, 뭐 21대, 뭐 77대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요. 뭐 100일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근데 또 요즘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따라서 1에서 5종 해갖고 상해, 질병, 이 종수술비도 같이 출시를 했어요. 이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이 수술비가 이걸 다 들어가야 됩니까? 예.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 집어넣는 게 좋으세요. 왜냐하면 다 중복으로 다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. 중복 보장이 다 되시기 때문에 수술비를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. 왜 수술비는 저렴하십니다. 이 진단비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한 담보세요. 정말 저렴한 담보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10대는 뭐 당뇨병, 제가 잘 걸리는 당뇨병 질환, 고혈압, 뇌, 뭐 신부전, 여기 저희가 좀 많이 걸리는 병이죠. 그래도 21대는 뭐 급성 췌장염, 뭐 척추, 저희 뭐 척추 병증이라고 그러죠. 뭐 허리 쪽, 그다음에 췌장의 양성 종양, 뭐 유방의 양성 종양 이런 거 있고요. 27대 같은 경우는 결핵, 갑상선, 27대가 이제 갑상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근데 폐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. 이제 좀 잠깐 보장에 대해서 좀 잠깐 예시를 좀 드려보게 되면 이 뭐 A란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병 수술비를 다 가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보장을 받느냐면 이건 진단비는 제외입니다. 진단비는 제외고 순수히 수술비만이에요. 그래서 이제 5대 기간 수술비가 3천만 원 들어가고요.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1,000만 원 넣습니다. 그다음에 77대나 뭐 40대나 100일대 뭐 2천만 원 넣고요. 뭐 18대도 있고요. 300만 원. 이거는 뭐 500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. 요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뭐 2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질병 수술비는 일단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요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. 베이스로 그냥 무조건 이 질병 수술비를 다 드리게 돼 있어요. 그랬을 경우에 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대충 한 6,30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간폐 신장은 5대 기관에서 1,500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,800만 원 정도, 손목 터널 증후군은 1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이래 치액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 나오세요. 그래서 요런 이제 수술비가 왜 중요한지는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.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3천만 원 들어있다 했을 경우에 여기서 3천만 원 더 하시면 되죠. 그럼 9,3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겁니다. 이 수술비를 포함해서. 그래서 이제 저희가
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자기 경제 상황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이제 심도 있는 이제 보장이 가능한 이 수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 진단비가 워낙에 비싼 거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나 넣고 싶은데 이게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로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시고 커버가 되십니다. 그래서 어떠한 이 수술비는 어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 상실, 암 걸리셨을 때나 뇌경색, 뭐 그래서 그런 병이 걸리시게 되면 제가 소득이 거의 없으시죠. 회사도 다닐 수가 없으시고,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요양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상실 기간을 어떤 걸로 보장을 할 것이냐? 그러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커버가 다 되시는 거고요. 이 수술비는 신수술비 2대, 5대, 뭐 21대부터 101대 등등등 있고요.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 상해, 그래서 종수술비가 있으십니다. 그렇지만 항상 이 실손 의료비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. 이 실손 의료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, 나는 아프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우리나라 실손 의료비는 약 3,300만 명이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. 그러면 나는 아픈데 가입이 안 되는 어떡하냐? 근데 그 유병자 실손 의료비가 있으시죠? 근데 이 유병자 실손 의료비는 그 약제비가 안 되고 MRI, 주사, 도수 치료가 안 됩니다. 그런데 나 약제비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꼭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 70대, 70세라는 분, 남자분이 이 유병자 보험을 실비를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조금 저도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,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70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나가십니다. 그럼 이 8, 9만 원을 다달이 꼭 내야 되느냐? 나는 현재 별로 옛날에 갖고 있는 기억력밖에 없지만, 근데 이 8, 9만 원 갖고 내가 얼마 정도의 내가 이득을 보겠느냐?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. 이 8, 9만 원을 저축을 꼬박꼬박 할 수 있으시게 되면 저는 실손 의료비는 필요가 없지만 대신에 건강하게 사신다는 조건이 붙으세요. 기억력 빼고, 지금 약 드시는 거 빼고 건강하게 사시는 조건을 이제 붙이는데, 근데 이 8, 9만 원을 저축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60대든 50대든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, 유병자 실손을 가입을 해야 될 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축이 안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병자 실손 의료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간병인 보험에서 조금 좀 살펴보겠는데요. 김병인은 효자가 없죠. 효자가 정말 없습니다. 이 간병인 보험은 이 어떠한 우리 부모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간병인을 써야 될 경우, 그럴 때 이제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데요. 이 간병인 보험은 이제 상해는 10,000원, 질병 10,000원. 무조건 10,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. 그 180일 한도에 1년에 180일 한도에 그 간병인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.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. 나머지 18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180일이 생기는 보험이세요. 그런데 요거는 종류는 1종, 2종 이런 게 있지만 만기는 100세고요. 요거는 좀 단점이 무조건 3년 갱신한 거밖에 가입이 안 되십니다. 가입 나이는 30세에서 80세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. 30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세요.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간병인 지원이 한 8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12만 4천 원까지 다 되세요. 그래서 이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간병을 못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전에만 보험사에다가
얘기만 하게 되면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연령급 보험료를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 요새는 이 간병인 보험 자체도 이 운전자 보험에도 들어가게 좀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저렴하죠. 근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20년 만기세요. 여기서 간병인 지원 일당이 뭐 10,000원씩 다 들어가 있고요. 뭐 이제 1급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는 남자는 7,700원, 60세는 뭐 14,000원, 여자는 21,000원. 여자가 왜 비싸냐? 예, 여성분들이 좀 입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. 근데 요거는 최저 보험료가 10,000원이세요. 뭐 보험료가 난 7,7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10,000원을 내야 되냐? 예, 보험사에서 그냥 최저 보험료를 난 10,000원을 꼭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최저 보험료는 10,000원이십니다.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간병인 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.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급으로 봤을 경우에는 요 뭐 40세는 14,000원, 뭐 60세는 26,000원. 여성분들은 좀 많이 비싸죠. 43,000원 정도. 70세는 4만원, 여성분들은 한 7만원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례 자체가 되게 많은데 저 사례 1번은 좀 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70대 시아버님이 이제 정으로 가다 넘어지셨어요.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다치셨는데 이 뇌진탕이 오셔갖고 이제 일반 병실에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10개월에 한 11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. 근데 이게 뭐 며느리가 있어서 계속 간병을 하지만 매일같이 간병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을 했습니다. 이분은 10만 원씩 가입, 하루에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간병인을 고용하셨어요. 그랬을 경우에 얼마가 나갔냐면 11개월 정도 입원을 해갖고 간병인을 쓰셔갖고요. 3,300만 원 정도 나가셨습니다. 간병인으로만.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간병인 비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3,300만 원에서 1,800만 원은 이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1,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겠죠. 그래서 이 간병인 비용이 조금 좀 이제는 많이 필요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으신 거고요. 요양병원은 내가 암이 걸렸던 뭐 뇌 질환이 걸렸던 뭐 심장 질환이 걸렸던 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던 그냥 가서 치료 목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을 들어갈 수가 있으신 거고요. 요양원은 그냥 돌봄 목적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이고요. 요거는 노인복지법 이런 게 있는 거고 이 요양병원에는 당연히 물리치료사가 있는 거고 의사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게 보게 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환자가 이제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다 뭐 그 치료가 가능하시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119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수술비하고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간병인이 있나 아니면 뭐 수술비가 얼마큼 있나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입니다. 진짜 큰 병일수록 정말 많이 커지죠. 어떠한 뭐 간 이식 수술 같은 경우도 이 수술비 자체는 비싸진 않지만 이 간 이식 이 워낙 간이 이식 받는 간이 비싸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이 수술비 보험에서 충분하게 커버가 되실 거고요. 이제 이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,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간병인 일당이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